전 세계 야구 팬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처음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타니와 김하선 등 스타급 선수들을 보려는 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축구 대표팀도 모레 소집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 스포츠 소식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야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LA 다저스 선수들이 입국을 했는데 그 현장 정말 열기가 상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샌디에고 선수들이 입국했고요. 네. 어제 오후에는 LA 다저스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저스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 선수. 선발로 나와서 승리 투수가 되고 그 다음 경기에서 타자로 나와가지고 이 홈런을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보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심지어 한번 오타니 쇼헤이 선수 직접 한번 얼굴을 보겠다고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날에 와가지고 밤을 샜다는 팬들도 정말요? 있었고요. 네. 예. 더군다나 이번에 열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은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일본 선수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때문에 어제 공항에는 우리나라 방송사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도 총 출동을 해서 네. 굉장히 번잡하기도 했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죠.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오타니 선수의 와이프잖아요. 같이 예. 좀 함께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일본 분들이 갖고 있는 미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같이 평행되게 걷는 게 아니라 네. 한 3, 4보 정도 뒤떨어져서 조용히 오타니 선수를 따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었죠. 왜냐하면 오타니 쇼헤이 선수 7억 달러의 사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9,200억 원 연봉 도장 찍고 LA 다저스 갔거든요. 그래서 이 9,200억 원 받는 선수의 부인은 누가 될까 궁금해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네. 다저스 팀은 또 이제 샌디에이고와 맞붙게 되는데 샌디에이고에는 우리나라 김하수 선수가 예. 있고요. 사실 이 MLB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비즈니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메이저리그의 주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하게 되면서 일단은 메이저리그 중계권 고액에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보죠. 메이저리그 보면서 혹시 아실 겁니다. 이 모자에 메이저리그 그 엠블럼이 부착된 그 모자나 이 점퍼나 또 그것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우리가 그 소비 시장이기도 하지만 또 이 한국 야구가 메이저리그에 이 선수들을 공급하는 공급처이기도 하죠.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가니까요. 이 때문에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막전 2연전을 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수들이 진출한 유명 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스포츠 마케팅, 이 시장 확대를 위한 그런 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팬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예.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개막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어제 15일에 도착했고요. 네. 이제 오늘 기자회견 있고요. 그리고 17일, 18일에 우리나라 LG, 키움 또 우리 대표팀이죠. 팀 코리아와 연습 경기 치르고요. 네. 그리고 20일, 21일에 1차전, 2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1, 2차전 그러니까 이 개막전 티켓 모두 다 그냥 매진됐거든요. 1차전 티켓 같은 경우에는 발매한 지 8분 만에 완전히 다 매진됐고 이게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야석만 보면 내야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이 티켓 가격이 다 다양한데 1루나 3루 보면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네. 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인데도 다 8분 만에 다 매진이 됐고요. 1차전은 샌디에이고에서 이 다르비쉬 유 선수. 그러니까 우리 팬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르비쉬 유 선수가 베테랑 선수인데 WBC나 올림픽 같은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때로는 잘해서 우리가 비난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정도 들었죠. 우리 야구 팬 네. 입장에서는 샌디에이고의 그 다르비쉬 유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옵니다. 네.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강하잖아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김하성 선수는 출전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뭐 지난해 이 김하성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이 골드글러브 수상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그 정상의 이 내야수로 성장을 했죠. 이 얘기는 확실하게 이제 샌디에이고의 주전 선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뭐 1, 2차전 모두 다 당연히 출전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고우석 선수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습 경기 로스터에 31명, 그러니까 이 엔트리에 31명이 포함은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메이저리그 공식 경기에 정식 엔트리는 2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연습 경기에서 한국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로 LG나 키움하고 경기할 때는 아마 출전은 잠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저스와에서는 정식 조금, 경기에서는 포함될지 안 될지 좀 아직은 좀 불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개막전 시구가 박찬호 선수를 필두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예. 퍼포먼스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두 팀과의 인연이 깊은 선수잖아요. 그 박찬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메이저리그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한국 야구의 그 새로운 시발점이 됐었죠. 예, 한국 야구 국제화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도 박찬호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메이저리그 두 팀이 왔는데도 여기 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박찬호 때문에 LA 다저스가 한국 선수들이 가치가 있고 실력이 있다 인정을 해서 계속 우리 선수들 영입을 했고요. 때문에 우리 야구 팬들,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LA 다저스를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가지고 가장 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LA 다저스 나고 난 뒤에 FA로 돌다가 샌디에이고에서도 잠깐 활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다 인연이 있는 이 박찬호 선수인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야구의 이 메이저리그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두 팀과도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의 시구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잠깐 짚어주셨지만 개막전 이전에 국내 대표팀과도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그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저스하고 샌디에이고도 이기려고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15경기니까 지금까지 훈련한 결과 그리고 공식 개막 이전에 이 컨디션 테스트 이 정도인데 근데 우리 대표 선수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메이저리그 다저스하고 샌디에이고인데 내가 한번 실력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나도 한국 야구 대표에서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들은 100% 전력을 좀 가동할 수도 있다라고 보죠. 예를 들면 뭐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전력 투구로 뭐 159, 160km 강속구 날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한국 야구 세네라고 여기서 잘못하면 망신당하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은 다저스나 샌디에이고도 경기 임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은 기다리던 MLB 개막전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에 앞서서 좀 얘기를 해봤고 축구 소식도 좀 짚어봐야겠죠.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황선홍호가 18일에 첫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제는 어찌 보면은 심기일전에서 잘 해야 될 상황에서 카드놀이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시안컵 개막 전에 네. 아시안컵에 데뷔하기 위해서 이 대표팀이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아부다비로 전지훈련을 갔거든요. 네. 한 10일 열흘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잘 쉬어야지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훈련 끝나면 쉴 때는 잘 쉬어야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대개 이 전지훈련 장기간 갈 때는 뭐 오락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가요. 이 비디오 게임도 많이 갖고 가서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전지훈련 중에 밤 늦게까지 축구협회 직원과 함께 이 몇몇 선수들이 카드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네. 판돈을 걸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판돈이 가장 크게 잃은 선수들의 액수가 금액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판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커피 사 먹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그냥 그 추측하듯이 뭐 도박이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들고요. 다만 전지훈련 중에 그리고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어떻게 축구협회 직원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카드 게임을 했다는 것 자체는 대표팀 관리가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충분히 비난과 비판은 받을 만하죠. 네. 또 이번에 이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최근에 그 대표팀 내부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 선수들 간의 분란이라든가 그래서 더 좀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 같거든요. 이걸 이제 한 가지의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이 클리스만 감독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대표팀의 기강, 대표팀의 관리가 이렇게 부실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이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하극상 사건이 있었고요. 이른바 뭐 탁구 게이트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선수들이 먼저 카드 게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그 까다로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취침 시간까지 다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에는 취침은 물론이고 그 시간 이후에는 그 인터넷 금지. 왜냐하면 네. 선수들이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숙소에 가서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컨디션에 분명히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밝혀졌듯이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운영 또 이 관리와 관련해서 선수들에게 거의 그 무제한의 자유를 줬다라고 네. 선수들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서 선수들끼리 벌어지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전지훈련 기간 중에 밤 늦게까지 협회 직원과 카드놀이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대표팀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황선홍 감독이 좀 빠르게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황선우 감독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태국과의 경기에서 물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네.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를 겪고 막 새롭게 출발한 대표팀인데 태국을 만나게 돼서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태국이 그렇게 뭐 어려운 팀은 아니다라는 전제이고요. 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황선우 감독의 대표팀이 해야 될 거. 갈등을 치유하고 진짜 명실상부한 원팀으로 선수들이 화합을 이뤄내는 거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황선홍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 외면했던 K리그 선수들을 그 아시안컵 기준으로 하면은 23명 가운데 12명이나 바뀔 정도로 네. 대폭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주민규 선수, 이명재 선수, 또 정우영 선수 등등이 K리거 선수들에게 얼마큼 기회를 주고 또 이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주요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당장 21일부터 잇따라 태국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이 경기 승패에 따라서 월드컵 여정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일에 3차전, 네. 26일에 4차전, 태국과 2연전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미 싱가포르가 중국을 이겨서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태국과의 2연전을 모두 다 승리하게 되면은 2차 예선 통과,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때문에 이게 길게 2차 예선 정도를 이게 길게 끌어가지고 또 위기랑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우리 황선홍 감독도 이번 태국과의 2연전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겠죠. 네.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단에 변화가 많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좀 부상 이슈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경기 좀 승리로 쉽게 가져올 수 있을지 전망을 하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팀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이 위기는 우리 대표팀 뭐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주요 주축 선수들의 이 부상이 있어가지고 경기력이 다운된 것이 아니라 갈등 때문이었었죠. 때문에 우리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우리 선수들이
원팀이 돼서 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거든요. 네. 때문에 이렇게 승리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든다라고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 황선홍 감독이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죠.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런던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보듬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강인 선수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질지 참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빅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앞서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